기초간호학 오늘은 응급간호 시작할게요. 페이지 221쪽이 되겠고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응급 환자 정해볼게요. 불의의 사고나 기타 위급한 상황 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응급 환자라고 하죠.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기본적인 상식이 내용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982년에 119 소방구급대로 되어 현재까지 응급환자를 병원에 연계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대학 적십자와 함께 운영하는 1339 응급환자정보센터를 1998년에 신설했다는 거,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응급구급차 119는 환자 이송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응급환자정보센터 1339는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와 이동해야 할 병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에 치중하였으나 2012년 119 단일 체계로 통합된 거. 그 다음 단락의 세 번째 줄 응급의료기관은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서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한 기준이 적합해야 되고요. 응급의료기관은 구급 환자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죠. 옆에 팁을 볼게요. 옛날에는 기출문제 때 이런 팁 같은 것이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 요새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때는 중요했던 내용이어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위에 팁 볼게요. 응급간호의 정의. 개인이 육체적, 정신적인 침해로 인해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질병이나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단을 내리기 전에 행해지는 즉각적이며 신속한 간호를 응급간호라 하죠. 그 다음에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단계 볼게요. 자, 병원 전 단계 있고요. 병원 단계가 있죠. 자, 병원 전 단계 먼저 볼게요. 환자 발생에 신고와 구급차 출동해야 하고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 상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요령의 지도, 구급대에 의한 현장 응급처치, 정보 통신체계를 이용한 구급차 병원 간의 정보 교환으로 이송병원 결정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중에 이루어지는 이송처치죠. 두 번째, 병원 단계 볼게요. 현장 처치의 검토 및 연속적인 응급처치,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 입원 치료 혹은 응급수술 결정하고요. 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수적인 의료진이나 시설 장비가 준비된 전문 응급센터, 외상이나 화상, 독극물, 심혈관센터 등 이런 것이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여부의 결정과 전원 병원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밑에 팁, 응급의료의 정의를 뭘까요?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해지는 상담, 구조, 위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뜻하는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스스로 학습 문제 볼게요. 1번 응급환자의 치료 기피 현상, 전담 의료 인력의 부족, 산생 환자와 자동차 보험 환자의 진료 거부,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의 수요 폭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응급의 의료체계 운영 단계는 뭘까요? 병원 단계. 2번
응급환자 발생 신고에 따라 구급차 즉시 출동, 응급처치, 병원 선택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응급의료 체계 운영 단계는 뭘까요? 병원 전 단계죠. 3번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뜻하는 것은 뭘까요? 응급의료죠. 넘길게요. 자, 응급처치의 정의 방금 했죠.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최소 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것, 즉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까지의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처치를 의미하죠. 자, 목적 볼게요. 자, 응급을 하는 목적은 1번 환자를 가치 있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2번 통통을 가능한 경감시킨 것에서부터 질병이나 손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자, 옆에 팁을 보시면 응급처치의 방법 볼게요. 1번 생명 보존을 위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요. 2번 불급 방지를 위한 골절 부위의 부목을 사용. 3번 악화 방지를 위한 활력 징후 측정. 4번 쇼크 방지를 위한 지혈대 사용이죠. 자, 그 다음 밑에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요. 네, 볼게요. 자, 헤드라마에만 볼게요.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1번 기도 유지, 2번 지혈, 3번 쇼크 예방, 4번 넘기시면 상처 보이죠. 자, 우리는요 이거 외울 때요. 자, 앞글자만 외우시면 되겠죠. 기지쇼상, 기지쇼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먼저 그러면 기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 한번 볼게요. 먼저 부상자가 나타나면 기도를 개방되도록 질식을 예방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호흡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체를 45도 올려줘야 되겠죠. 이 문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혈 있죠. 자, 지혈도 지혈하는 방법 3가지가 있죠. 지적 압박, 지압법, 지혈대 사용 이렇게 있죠. 자, 먼저 지혈 의미를 먼저 볼게요. 출혈이 심한 부상자의 응급처치는 출혈을 막고 부상자가 안정되도록 눕혀줘서 우선 상처를 압박해야 되겠죠. 자, 지적 압박부터 볼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손바닥으로 붕대를 감아서 출혈을 막아주는 걸 말하죠. 자, 예시 볼게요. 225조 제일 위에 보시면요. 이거 중요한 단어죠. 자, 지적 압박은 어떨 때 해야 될까요? 심한 출혈 환자일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혈이 발생하면은 먼저 지압으로 해서 지적 압박으로 해서 출혈을 막아주는 방법 붕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압법이 있죠. 자, 지압법은요. 자, 손바닥 또는 손가락으로 동맥을 압박함으로써 출혈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보시면 압박하는 방법. 동맥 압박은 손상된 곳과 심장 사이에서 동맥이 뼈 가까이 지나는 곳에서 압박을 해야겠죠. 이렇게 대출혈 방지를 목적으로 동맥 압박이 필요한데 이런 곳을 지압점이라 하죠. 자, 중요한 거 지압법은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동맥을 압박해서 멈추게 하는 방법. 손상된 동맥 압박은 손상된 곳과 심장 사이에서 동맥이 뼈 가까이 지나는 곳에서 압박한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혈 때 사용하는
방법 볼게요.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팔이나 다리에 심한 출혈이 있을 때 또는 직접 압박이나 지압법을 사용해도 출혈이 멎지 않을 경우에 어쩔 때 사용하죠? 최후로 사용하는 거. 이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랫동안 지혈을 하면은 괴사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지혈대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 문장 중요하죠. 자, 숫자 같은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매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 후에 다시 묶으며 될수록 상소로부터 가까운 곳에 지혈대를 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서 자, 그 다음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체내에서 체중의 13분의 1이 정상 혈액의 양이며 이 중에 2분의 1 절반이 출혈을 하면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심한 출혈일 경우에는 쇼크 상태가 쉽게 오기 때문에 우선 출혈 부위를 높여주고 이 말 제일 중요하죠. 쇼크에 대한 처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뭘까요? 출혈이 멈추기 전에는 반드시 음료 같은 거는 주면은 안 되겠죠. 왜냐고요? 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밑에 팁을 볼게요. 물, 음료수 등이 금지되는 응급환자 나와 있죠. 자, 어떤 사람일 때 금지될까요? 병원에 곧 도착할 환자, 수술을 해야 할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일 때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 구명 3단계 쇼크 예방 볼게요. 쇼크는 산소와 혈액 부족에서 오는 증상을 말하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죠. 쇼크 상태가 되면 부상자는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 나고 허탈 상태에 빠지고요.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고 맥박은 약해지고 빨라지며 눈동자가 커져서 양쪽 눈이 실신한 것과 같이 보이고요. 때로는 의식이 불분명해지고 호흡은 처음에 얕고 빠르게 나중에는 깊거나 얕은 호흡을 불규칙적으로 띄는 거죠. 이렇게 쇼크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렇게 필요한 혈류와 산소가 부족되면서 세포가 파괴되고 기관이 기능이 잃게 되면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거. 자, 자세 볼게요. 자세 엄청 중요하니까요. 달달달달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쇼크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는요. 먼저 첫 번째, 부상자의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혀두면 가벼운 증세는 완화되고요. 하체를 높임으로써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되겠죠. 트렌델렌벽구 체위 아시죠? 넘길게요. 그 다음에 두부 손상이나 흉부 손상의 경우에는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서 눕히는 반자위 자세를 취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다 해보시면 환자 밑에 담요를 깔아주고 날씨에 따라서 얇은 담요 등을 덮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료 같은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아까 보셨죠? 이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는 자나 수술을 해야 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금하고요. 또 복부 손상, 뇌출혈, 대출혈, 두부 손상, 구토 등이 없는지 살피고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음료수를 금하지만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마실 것을 주도록 해주시고요. 이는 출혈로 잃어버린 체액을 보충하기 위함이죠. 출혈이 심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액을 공급해 주시고요. 술이나 커피 같은 것은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아까 했던 또 나오죠. 부상자의 상태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곧 병원에 도착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옆에 팁 볼게요. 자, 쇼크 예방 청량한 거.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요. 달달이 보셔야 되겠죠. 자, 쇼크 환자인지 아닌지 활력 징후를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쇼크는 전신의 순환 부전이 원인이며 쇼크 시 안면 창백, 발한, 오심, 구토, 빠르고 약한 맥박, 빠르고 얕은 호흡 이런 증세가 보이고요. 갑자기 환자가 쇼크에 빠졌을 때는 상체를 평평하게 해주시고요. 다리를 올려주고요. 자, 우리는 이거 많이 배웠죠? 트렌델레버그 포지션. 자, 이럴 때 간혹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5분마다 BP 측정하시고요. 맥박, 호흡은 5분 간격으로 재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찰해야 되겠죠. 밑에 팁을 볼게요. 아나필라시스 원인의 물질. 나중에 우리가 임상실무에서 성인 간호에서 아나필라시스 저혈량 쇼크에서도 나오고요. 이따가 나중에 제일 뒤에서도 또 나올 건데요. 자, 이럴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혈청, 땅콩, 페니실린, 벌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접종을 해줘야 되냐면요. 나중에 기초 약내에서 나오는데 에피네프린을 접종해 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달달한 오렌지 주스와 이런 거 당 같은 거를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팁은 아까 이런 비슷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의식불명 환자에게 물, 음료수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주술된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상처보호 네 번째 상처보호 볼게요. 상처는 손이나 깨끗하지 못한 헝겊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혈액이 응고된 부위는 만지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요. 파상풍 위험이 높으므로 필요시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주시고요. 파상풍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처를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고 바로 소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했죠. 이거 파상풍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병 중에서 그 중에서 파상풍 봤죠. 아이한테도 파상풍이 중요하니까 초기 진단부터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 파상풍이 나중에 우리가 넘겨보시면 자상에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자상에서도요. 자상이 뭐예요? 상처가 뾰족한 세심한 칼날로 인해서 이렇게 피부가 베인 걸 말하죠. 이렇게 베이거나 자상이 되거나 절상이 되면은 바로바로 소독해 주실 필요해요. 이런 것이 소독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피부가 괴사돼서 파상풍이 올 수 있다는 거. 이따가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요. 파상풍은 제일 엄청 중요한 단어니까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응급처치 구면 4단계 기로 유지, 지혈, 쇼크 예방, 상처 보호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227쪽 볼게요. 자, 응급처치 우선순위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했죠. 자, 팁을 보시면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일까요? 대출혈과 심정지 환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응급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처치 순서는 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경중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배 아픈 거나 이렇게 머리 아픈 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중에 주고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치료해 줄 사람은요. 심장이 멈추는 사람이거나 출혈이 많이 나오는 환자의 경우에만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응급처치 평가 볼게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순위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1차적인 평가 목적은 부상자,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빨리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걸 말하죠. 자, 평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의식 여부를 확인하고 기도, 유지, 호흡, 평가, 순환,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A, B, C 순서로 나간다는 거. 여기서 A, B, C는요. 우리 알파벳 순서가 아니고요. 기도 유지는 airway라는 A, 호흡평가는 breathing이라는 B, 순환평가는 circulation에서 C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인 응급처치 순서, 기도, 유지, 호흡평가, 순환평가 하겠죠. 자, 1차 기도 유지할 때는요. 자, 어떤 방법을 시행할까요? 자,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거. 만약에 경추가 목이 손상된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경추 고정을 함께 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기도를 유지되면은 호흡을 평가해야 되겠죠. 호흡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 평가. 자 소아와 성인은 어디다가 목 동맥, 영아는 상완 동맥에서 측정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식 장애 평가. 이거는 모든 것이 다 기도 호흡 그 다음에 동맥이 확보되면은 자 이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신경 검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2차 평가 볼게요. 2차 평가는 일반 평가, 동공 검사, 정밀 평가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일반 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자의 외상이나 호소하는 통증 부위를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를 많이 확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공 검사. 자, 이것은 환자의 뇌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정밀평가 중에서도요, 또 여러 가지 있죠. 머리, 목 정밀평가, 흉부, 복부 정밀평가, 골반 사지 정밀평가, 이렇게 있죠. T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이해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응급처치 기본 원칙 볼게요. 여기는요,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표표 치시고요. 달달 하셔야 되겠죠. 볼게요. 먼저 응급처치 기본 원칙 1번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거나 주위에 있는 위험물을 제거. 2번 응급환자의 우선순위를 분류하여 가장 위급한 환자로부터 치료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지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생명을 당장 위협하는 상태는 질식과 대량 출혈이다. 가망이 없는 환자나 기도, 호흡, 순환이 곧 문제가 되진 환자는 우선순위가 낮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막힌 환자는 즉시 폐쇄를 초래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심정지로 숨을 쉬지 않거나 맥박이 없는 환자에게는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출혈이 심한 환자는 지혈을 해야겠죠. 네 번째,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119에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구조자는 빨리 응급처치를 수행한 것이 좋겠죠. 자, 아까도 앞에서 했지만요. 간단했지만요. 응급환자 우선순위. 자, 1등급은 뭐였죠? 호흡정지, 심한 출혈, 심정지, 쇼크, 대손상. 이렇게 3명이 위협한 되는 이런 질병은 1등급. 2등급 볼까요? 골반 골절, 심한 열상, 천식, 호흡곤란 2등급. 이 정도까지는 중요하니까 볼게요. 1등급, 2등급. 자, 이거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3등급은 방광형 중이면 여기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볼게요. 4등급 발진, 감기, 징후 증상. 5등급 정기적인 신체검진, 타박상. 이 정도 볼게요. 자, 옆에 팁을 보시면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손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우선순위 기출문제에서나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한 번씩 나왔던 문제거든요. 볼게요. 이렇게 교통사고로 환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의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흡을 해야 되겠죠? 호흡이 뛰나 안 뛰나 확인해서 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서 출혈이 있으면 지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쇼크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골절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후송해야 되겠죠? 자, 간단히 볼게요. 의식, 호흡, 출혈, 쇼크, 골절, 후송. 이 내용이 있다가 인공호흡 할 때도 그 심장 충격기 거기서 또 나오니까요. 볼게요. 넘길게요. 자, 밑에 옆에 팁을 먼저 볼게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처치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문제 잘 기출문제 나오니까요. 중요하죠.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의식이 없다는 표현이거나 이렇게 출혈이 많다는 표현이 나오거나 쇼크가 갑자기 발생했다. 이거는요. 문제의 1순위니까요. 잘 볼게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 기도 유지를 위하여 반복악이나 측이 앙화회를 취한 후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으며 호흡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응급처치자의 바람직한 자세 볼게요. 이것도 객관식의 문제 나오기 쉽죠.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올바른 처치 방법을 사용, 처치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지하시고요. 환자의 불안을 이해하고 신뢰를 얻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표 5-4 응급 환자 치료 시의 일반 원칙 볼게요. 다 중요하게 내용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로 객관식 산다지로야 많이 나왔던 문장만 볼게요. 먼저 두 번째, 사고 현장에서는 대출혈 호흡정지 환자를 가장 먼저 처치하시고요. 두부 손상이 있는 경우 의식 상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그 다음 하나 둘 세 번째 필요시 심장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목 근처에 개방성 창상이 있다며 즉시 막아서 공기 색전을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 문장 중요하죠.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척추와 목을 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셔서 여기 단어 중요하죠. 장기가 튀어나와 빠져나온 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생리식염수에 적시는 거즈나 콩겁으로 덮어줘야 되겠죠. 막 집어넣으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물체가 박혀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 고정시켜 주시고요. 항상 사지의 맥박을 점검. 부목을 하기 전에 모든 상처는 드레싱을 해야겠죠. 환자를 옮기기 전에 모든 골절에는 항상 예방을 위해서 부목을 대야 되는 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단부는 회수하여 청결한 거즈나 방포로 싸서 플라스틱 또는 비닐 주머니에 넣고 이 주머니를 얼음을 채운 용기에 넣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31조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정보. 자,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죠? 인적사항, 선명, 나이,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발견 현장 정보, 그 당시에 환자 자세, 위치, 그 다음에 병력, 알고 있는 질병, 투약, 이런 거 혈액형, 마지막 실사, 활력 징후, 그 다음에 투약 경로,
우선순위 결과 이런 걸 봐야겠죠? 이런 것도 문제 나왔던 것들이어서 한번 점검했어요. 그 다음에 팁에서 밑에 볼게요. 자, 위를 한번 볼게요. 상처 보호의 기본 원칙. 1번 소독된 부위를 청결한 면이나 거즈를 대고 압박 붕대로 감아주시고요. 혈액이 응고된 부위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극을 금하시고요. 더러운 이물질이 있고 상처가 깊지 않으면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요. 중요한 거 나왔죠. 필요 시 파상풍 예방 백신 접종을 해야겠죠. 자, 밑에 이제 제일 밑에 팁 볼게요. 질식 처치의 여러 방법 볼게요. 1번 반드시 기도 유지, 기도 내 이물질 제거, 호흡을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고개를 뒤로 젖혀 턱을 신전시켜주고요. 자, 흡인을 석션을 해줘야겠죠. 자, 스스로 하신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스스로 하신 문제는 거의 다 기출문제들이 나왔던 문제들이고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항상 잘 체크하셔서 보셔야 돼요. 볼게요.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 장소에서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것, 즉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까지의 즉각적이며 일시적인 처치를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응급처치. 넘길게요. 2번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뭐였죠? 기도, 유지, 지열, 쇼크 예방, 상처 보호, 기지, 쇼상. 3번 심한 대출혈 환자 간호식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뭘까요? 상처와 지적 압박. 응급처치 시 환자를 평가할 때 스스로 가장 중요한 뭐였죠? 기도, 유지. 팔이나 다리에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지적 압박이나 지압법을 사용해도 출혈을 먼저 하는 경우에 최후로 사용할 때는 응급처치는 뭘까요? 지혈대 사용. 자, 6번, 7번 엄청 중요하죠. 환자에게 갑자기 쇼크가 왔을 때 취할 태도를 뭘까요? 상체를 평평하게 하고 다리를 올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하여 취해줘야 할 자세는 뭘까요? 반복 와이, 측이, 왕하이를 취한 후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 8번.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멋을,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응급처치 이제 볼게요. 여기서 다음 시간 응급처치는요, 정말 기출문제에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파트니까요. 엄청 중요하니까요. 꼭 빠지지 않고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